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장점을 이제 제가 요약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장점, 실시간 피드백 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끊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효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에요. 자, 아까 나왔던 어떤 키워드들이 여기 다 숨어져 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실 때 디자이너, 특히 건축가라고 하면은 전문가 그룹이죠. 왜 전문가 그룹이냐면은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서 저희 직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땅을 샀어. 근데 땅이 허락을 할 수 있는, 존인이 허락을 할 수 있는 높이와 어떤 양은 이 정도야.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해야지 제일 잘 팔 수 있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존이 한계, 그리고 지울 수 있는 어떤 엔벨롭이죠. 어떤 매싱마다 어떤 옵션이 어떤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의 디자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근데 이런 단계에서 영어로는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데 컨셉 이전 단계죠. 비용 계산하고 뭐 조닝 계산하고 뭐 에어리어 차트 같은 거, 이제 퍼포마 같은 거, 비용 같은 거 이제 컨셉적으로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인데, 이것을 보통 이르면은 5년 차부터 한 10년 차까지가 짧은 시간 안에 후다닥 해버리는 그런 작업이죠. 근데 이런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달을 할 수 있는 목표치는 뭐냐면은 가장 빠르게 이런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만약에 여러분의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비정형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면적, 측면적을 어떻게 재십니까? 일일이 이걸 잘라가지고 폴리라인 그려가지고 CAD에서 이거 라인의 에리어 따가지고 엑셀에다 받아 적고 그 엑셀을 통해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제 그 면적 표를 만들 텐데 그게 엄청 느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스하퍼를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메싱만 디자인 하시면 저절로 이런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그래프 자체가 라이노의 스크린샷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싱을 디자인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 메싱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어떤 코스트가 있는 거냐, 어떻게 면적이 분포가 되느냐, 이게 바로바로 여러분의 디자인 과정에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훨씬 혁명적으로 빠르게 여러분의 목표치, 디자인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피드백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 피드백을 얻은 거를 이제는 이 라이노 자체에서 아예 그냥 엑셀처럼 여러분들이 정보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에어리어를 비용으로, 면적을 비용으로 추산하고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동시에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또한 이런 면적을 계산하는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지구온난화, 친환경적인 건물 디자인을 하려면 기후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솔라 에너지를 여름에는 적게 받고 겨울에는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커튼홀 디자인할 때 커튼홀의 어떤 G밸류라든지 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컨셉 단계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거를 아주 초기 때부터. 그러지 않고서는 마지막에 가서 몇 개 다이어그램 그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건물 자체가 갑자기 서스테이너블 해지지는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포스터도 그렇게 했었고 전 세계 유명한 회사들도 그냥 다이어그램만 그려놓고 그냥 친환경적인 건축한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초기 디자인 때부터 이런 커튼홀의 윈도우 솔리드 레이시오라고 하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솔라 레디에이션부터 주변에 그늘이 어떻게 지는지, 도시 각각의 메이저 도로에서 건물이 얼만큼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도출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컨셉 단계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건물의 디자인이 처음부터 굉장히 친환경적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진실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해봤자 기후 데이터인데 솔직히 20년 30년 어떤 기후 데이터는 공항에서 다 채취를 하잖아요. 그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디자이너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흠인 겁니다. 이거를 돈 주고 누구한테 맡기면은 2-3일 있다가 결과가 오면 2-3일 안에 솔직히 디자인은 다 바뀌어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디자인에 접목이 되려면 디자이너 자체가 디자인을 하고
바로 피드백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걸 무슨 옵티마이제이션 로직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던지 아니면은 디자인을 손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디자인에 피드백 룹이 없으면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뷰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조망을 최적화한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옵티마이제이션 툴에서도 다 아파트 설계할 때 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 접목을 하고 있는데 이 로직은 지금 현재 갈라파고스라는 플러긴을 통해서 라이노로도 이미 가능한 겁니다. 예전부터 가능했었던 거고, 다만 이 뷰라는 게 뷰가 좋으면 뭐가 안 좋습니까? 햇빛을 많이 받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뷰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뷰냐? 어떤 뷰가 얼만큼 좋으냐?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뉴욕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면 좋은 뷰예요. 한국인 경우는 햇빛이 잘 들어야지 좋은 뷰라고 할 수 있나요? 한강이 보이면 좋은 뷰라고는 확실히 할 수 있죠. 공원이 보이면 좋은 뷰죠. 남산이 보이면 좋은 뷰죠. 하지만 시장이 보인다고 해서 좋은 뷰라고 할 수 있나요? 어쩔 땐 그렇고 어쩔 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관적인 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하셔야지만이 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걸 어떻게 숫자로 이렇게 이거를 변환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컨셉적인 거잖아요. 이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건지. 그러니까 A라는 옵션이 B라는 옵션보다 20% 뷰가 좋다. 20%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숫자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은 이런 갈라파고스라든지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을 쓰면은 밤새도록 이거를 막 옵션을 돌려줘요. 수십만 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옵션을 딱 하나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전에는 엔지니어들만이 얘기할 수 있었던 최적화라는 게 지금은 건축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라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갈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자기 경험상 말로만 때우는 그런 건축가한테 일을 맡기는 게 좋을까요? 이름은 없어도 이 문제 해결의 정확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컴퓨테이션 디자이너한테 맡기겠죠. 이거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커튼홀을 어떻게 이제 쪼개서 앵글을 주면은 가장 CO2의 발생이 적은 커튼홀을 만들 수 있을까를 파라메트릭하게 디자인했던 겁니다. 2014년도에 이제 아크마 타워를 디자인할 때 썼던 건데요. 이 각각의 어떤 오리엔테이션별, 방향별로 이거를 모델링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밤새도록 수십만 개를 이제 해가지고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금 갈라파고스 쓰는 과정인데 이 모델 자체가 파라메트릭해서 이 그래스하퍼 자체가 밤새도록 이거를 막 바꿔줘요. 수십만 개를 만들고 테스트를 동시에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결과물들을 자동으로 레코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4년도에 쓰고 이제 파트너들 앞에서 그리고 테크니션들, 설비 디자이너, 스트럭처 디자인까지도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이제 발표를 했었었죠.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가 지금 쓰이느냐?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는 넘치고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정으로 서스테이너블한 디자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거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양은 평 차양막이 효과적이고 동양과 서양은 수직 차양막이 효과적이라고 했던 게 경험을 통해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지혜라면은 그건 틀렸거든요. 수평 수직이 항상 최적은 아니고 45도가 최적인 경우도 있고 63도가 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어떤 위도에 있는지 주변에 어떤 건물이 그늘을 들이우진 않는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고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워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데이터에 끊김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프로세스가 제가 중간에 한번 회사를 옮겨서 이제 지역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했을 때 대다수의 직원들이 쓰던 방식이에요. 아마 한국의 건축 회사들도 아마 대다수가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스케치업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3D 모델링을 하고요. 굉장히 빨라요, 스케치업이. 그리고 실제 드로잉은 CAD를 씁니다. CAD도 드로잉 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3D Max V-Ray를 써요. V-Ray 굉장히 빠르죠. 성능도 좋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걸 바꾸죠. 3D로 바꾸고 CAD도 바꾸고 그러다가 이걸 몇 번에 걸쳐서 하다가 결국에 OK 사인이 나면은 이제 레빗으로 통째로 옮기는데 이걸 통째로 다시 처음부터 모델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이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끊기는 부분을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데이터가 끊겨 있어요. 다 데이터가 끊겨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끊겨 있다는 건 뭡니까? 임포트, 익스포트를 하든지 그리고 데이터가 끊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V-Ray 렌더링 잘하는 사람이 아마 따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다 잘하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과정마다 이 끊겨 있는 과정을 건널 때마다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죠. 막상 이거를 각각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합쳐 놓으면은 굉장히 느려요. 자, 요 모델을 제가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이거는 무슨 모델이냐면은 포디즘의 모델입니다. 포디즘. 포드 자동차를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처럼 아주 재봉틀 잘하는 사람이 재봉틀만 죽으라고 해요. 아주 조립만 잘하는 사람이 조립만 죽으라고 하고 렌더링 잘하는 사람이 렌더링만 죽으라고 하고 완전 스페셜리스트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놓으면은 솔직히 3명이 일하게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일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다른 워크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노를 쓰는 워크 프로세스예요. 자, 라이노를 쓰시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라이노는 3D, 2D가 다 가능한 모델링이죠. 그리고 라이노 안에서 렌더링도 다 돌아가는 어떤 플러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V-Ray 포함해서 뭐 GPU 렌더링도 다 있고요. 옥테인, 트윈모션, 루미온 다 이제 라이노에서 돌아가죠. 그리고 라이노는 이제 스케치업에 없는 뭔가가 있죠. 바로 터보 엔진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래스하퍼라는 DDS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DDS는 뭡니까? 오픈소스죠. 오픈소스면서 여기서 해주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을 굉장히 빠르게 해준댔죠. 레셔널라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에너지 시뮬레이션, 에리어 캘큘레이션 이거를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실시간에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회전하는 피드백 룹이 있습니다. 피드백 룹. 아까 위에는 피드백 룹이 없었죠. 이제 라이노와 그래스하퍼 안에는 피드백 룹이 있고요. 라이노에서 레빗까지 인터오퍼러빌리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기 디자인에서부터 레빗으로 다큐멘트 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누수되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라이노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모든 단계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있었다면 이거는 모든 단계를 혼자서 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피드백 룹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레빗만 쓰는 프로세스예요. 레빗하고 다이나모. 이거는 단계가 더 없어요. 레빗에서 시작해서 레빗에서 끝나니까 다이나모가 그래스하퍼에서 제공해주는 비슷한 능력을 한 95%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런 경우에는 피드백 룹이 있죠. 그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약점이 되는 걸 지적을 하자면은 요 피드백 룹에서 레빗이라는 모델링의 툴, 레빗이라는 빔이죠. 빔은 단순한 모델링 툴이 아니죠. 근데 빔 툴에 어떤 디자인 툴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넙스라는 모델링 베이스가 그 넙스 지오메트리를 안 씁니다.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 지오메트리를 쓴다기보다는 약간 오토캐드에서 썼던 스플라인 개념을 쓰기 때문에 수학적인 스플라인이 아니고 약간 오토캐드식 스플라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확한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라이노처럼 어떤 모델링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빔 모델링은.
그러니까 뭐 어떤 디자인 툴로 특화가 된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컨스트럭션 드로잉, 디자인 모델링, 아니면은 이 건설 업체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디지털 트윈까지도 연결되는 이 건축, 건설, 디자인,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의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럭처 엔지니어도 이용하고 설비 엔지니어도 이용하고 심지어 디벨로퍼들도 이 레빗 모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이미 확보가 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디자인을 주로 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이노의 업스의 장점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데이터 이꼴 고효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고효율을 제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아스타나 엑스포를 통해서 이거를 디자인하는데 20개의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2명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코드를 먼저 짜고 제 밑에서 이제 새끼 디자이너가 그걸 서포트하는 단계였고, 아크마 타워에서도 이런 어댑터블 컴포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포인트를 이용했었는데 이때는, 왜냐면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각각의 앵글이라든지 이 뎁스, 이 수치들이 다 파라미터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이 컴포넌트 하나로 이렇게 큰 모델링을 불과 2주도 안 돼서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모든 컨디션을 다 조절할 수 있게끔까지. 이런 아무리 큰 빌딩이더라도 한 4-5명이면 다 디자인을 하는 거죠. 뭐 테크니션 포함해서 4-5명. 그래서 디테일 드로잉까지 다 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업무 효율이라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심지어 그래스하퍼를 쓸 줄 모르면 디자인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업무 효율이나 업무 프로세스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디자인을 꿈꾸신다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결국엔 여러분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분의 승진, 아니면 여러분의 커리어 개발, 만약에 여러분이 독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신다고 할 때는 좀 더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스하퍼와 다이나모는 오픈 플랫폼이어서 많은 다양한 유저들이 다양한 플러긴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엔지니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디자이너가 쓰기도 해요. 엔지니어가 만든 게 너무 좋아서. 디자이너가 만든 인터로퍼러빌리티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이제 좀 바꿔가지고 차라리 레빗과 라이노의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섞어서 쓰면은. 그런 어떤 부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 플랫폼의 장점이 뭐였죠? 아까 GC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스하퍼라는 프로그램이 엄청 빨리 발전하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저들이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든 안 쓰시든 이 프로그램은 엄청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그래스하퍼는 제가 거의 매일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2-3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뭐 호랑이 등에 여러분이 타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순간에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성장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의 프로그램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특히 라이노 그래스하퍼와 레빗 다이나모를 쓰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피드백 룹, 그 다음에 오픈 플랫폼을 통한 부가 상승 효과,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손실이 없다. 여러분들이 소규모의 인원이 아주 큰 일을 손쉽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다시 여러분이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요 3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요 3가지를 위해서